네, 오늘 9월 플래시 미국 S&P 글로벌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I 흐름을 보실 때 기존까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게 S&P 글로벌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조업을 포함해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게 S&P 글로벌 PMI고요. IS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경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미국 사업장에 제한된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업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SM은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지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토 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ISM보다는 그동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왔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이 더 많다라는 부분에서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물가 관련된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던 S&P 글로벌 PMI조차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제조업 경기가 50 미만으로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 물가 부분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눠봤고요. 먼저 제조업 보시게 되면 3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하회했습니다. 더 위축 영역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악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 달이 47.9였는데 47로 15개월 연속 낮은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장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다소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흐름도 나타났고요. 2개월 연속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 근데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ISM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PMI가 보통 50이라는 기준선으로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긴 하죠. 그렇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도 평균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5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글로벌 IB들조차도 50보다는 53, 54 이 정도로 높은 레벨 수준을 기준선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업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ISM 서비스 지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S&P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큰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겠죠.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S&P 서비스도 지속적인 경제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만 지금 직전 달보다는 소폭 조금 둔화되는 흐름 나타났고 모멘텀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체 횡보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고용은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 모두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이렇게 줄어든 감소 폭이 지난 6개월 중 4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게다가 이번 특징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종합적인 복합활동지수 보시면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이 헤드라인이죠. 54.6에서 54.4로 소폭 감소된 그런 흐름인데 궁극적으로는 견고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종합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레벨은 3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 확장을 이어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조업은 나쁘지만 서비스업은 좋았잖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S&P 글로벌은 제조업도 좋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걸 합산해서 복합지수로 보게 되면 3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확장 영역을 이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9월달 54.4, 8월달 54.6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 9월달이니까 분기가 마감되는 데이터죠. 22년 1분기 이후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그런 분기로 집계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업 부분이 좀 약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도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역풍도 함께 작용이 돼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가 감지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조사된 9월 데이터는 미국의 연간 GDP가 2.2%로 계산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직전 달 대비는 소폭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S&P 글로벌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조업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견고한 성장이 결국 서비스 부분에 집중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건강한 성장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별 성장이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번 달은 기업의 이제 기대 전망, 신뢰도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하락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 기업 심리라든지 수요, 고용, 투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물론 S&P 글로벌은 그 이유를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로 보고 있지만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르죠. 뭐 대선의 영향, 정치적 불확실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전반의 펀더멘털 자체가 계속 약화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고용 추세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 S&P 글로벌이 판단하는 미국의 경기 수준이고요. 디테일로 좀 살펴보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지난 29개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미국 경기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세부 항목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주문이 되겠죠. 8월 달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규 주문이 유입이 됐는데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 생산 지수에 있어서 22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주도한 게 오히려 서비스 부분이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따라서 서비스 경기가 상당히 경기와 동행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현재는 좋지만 미래의 기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와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조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감소하긴 했죠. 하지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감소는 아직까지는 퇴사자의 자리를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의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고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경기 펀더멘털을 살펴볼 때 방향성을 엿보기 위해서 서비스 부분을 선행지표로 살필 수 있냐?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행지수고요. 연기 우려, 리세션 우려가 확대가 되면 그때서야 함께 서비스 부분이 위축되고 악화되는 게 서비스 산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고와 투자를 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길 수밖에 없는 제조업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런 제조업 부분에서 S&P 글로벌조차도 ISM처럼 제조업 경기를 부진하고 악화되는 위축되는 방향으로 봤다라는 것 자체가 큰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달 47.9에서 9월달 47로 더 떨어졌습니다. 사업 환경, 제조업 업황이 3개월 연속 악화된 것이고요. 지금의 레벨은 23년 6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규 주문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부분이 악화된 것으로 나온 결정적인 요인 자체가 신규 주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21개월 만에 가장 급격한 속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22년 12월 이후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신규 주문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목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2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속 생산량 자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향후 1년에 대한 기대 전망은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S&P에서는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수주잔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격히 감소를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고 변화가 따로 없었고요. 지금 납품 시간도 2개월 연속해서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주잔고, 납품 시간, 재고 변화 이런 하드 데이터는 사실상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심리라든지 기대라든지 전망 이런 거 빼고 놓고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고 이런 부진이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만으로 이렇게 확대되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펀더멘털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신규 주문 다음으로
이 제조업 부분이 악화된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고용입니다. 그만큼 고용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고 악화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의 레벨이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팬데믹을 제외하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급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의 업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고용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 마진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원을 해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글로벌 PMI에서 보는 이 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기업들, 서비스와 제조업 포함해서 모두 판매 가격을 올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올렸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 매출 원가죠. 사실 매출 원가 플러스 인건비, 기타 생산 관련 비용, 판관비 모두가 포함된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판매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판매 가격 인상은 상품과 서비스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두 부분 모두 6개월 만에 최고치로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전의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재차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추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의 투입 비용 증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원가 포함해서 원자재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판관비, 생산 관련 비용 등등을 모두 포함한 이런 투입 비용 증가율이 임금 상승과 연관되어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서비스 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인상 부분이 결국에는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WTI 가격도 지금 낮은 레벨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가격 압력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투입 비용 증가는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판매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진 확보가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만약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흐름으로 전가가 된다면 결국 재차 인플레이션 가속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S&P 글로벌 PM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 기관 자체에서 평가한 물가 흐름이고 물가 흐름 자체가 서베이 방식으로만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경기 팬더멘트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끈끈하게 유지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물가 하락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의 임금 인상률도 4%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언제 꺾이냐? 결국 리세션으로 경기의 순환이 재차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물가, 우리가 보기에는 CPI든 PCE든 결국에는 이 데이터로 집계되는 방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소비자 물가 자체의 이제 주거비 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보는 물가는 점차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 관련해서는 결국 리세션으로 인한 물가 재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결국 높은 수준에서 지금 S&P 글로벌 PMI가 얘기하듯 결국 재차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9월 S&P 글로벌 미국 PMI 한번 살펴봤고요. S&P 글로벌이 보고 있는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